오늘 주제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구도심의 활력을. 활력을 제대로 줬으면 하는. 그렇죠.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힘든 것에는 뜻이 있답니다.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믿음의 열도를 10배 늘리시면 100배의 수확이 보장된답니다. 애청자, 애독자 여러분께 믿음의 열도를 높여드리고 싶은 부동산의 재갈 공명을 꿈꾸는 재갈야입니다. 계속 박수 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인사는 받습니까? 네. 여러분, 행복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 하실 준비 되셨나요? 신혜사입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했던 인사말이 있는데 네. 갑자기 방송 시작 한 2분 전에 너무 멋있는 말을 발견했어? 네,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느 분이 그 무슨 그 힐링하는 그런 강의를 듣다가 올리신 건데 네. 이제 지금 바로 이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제 그거에 대한 멘트인데 저는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투자할 때고 네, 지금이 적기예요. 네, 이 시기를 네.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황금 배짱입니다. 때가 있는 법이죠. 그렇죠. 네. 때가 지금이에요. 그때가 바로 항상 지금이 지금이 그때 가장 빠른 시기이고 네.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3일천하님이 어떻게 그때를 기억을 하냐고. 그렇죠. 네.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식판에 동태국이었어요. 근데 동태가 없어. 무만 있어. 그래갖고 굉장히 군인들이 열악하게 밥을 먹는구나를 느꼈었는데 요즘은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 군대가 살찌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오히려 간식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네, 편식을 한다고. 다이어트를 한대요. 우리 또 재관장님 둘째도 이제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살 빠졌는데 팔뚝에서 빠졌다 그래 깜짝 놀랐어. 살빠도 얼굴은 더 얼굴 둥글러. 얼굴은 넉대네. 보름달 살은 빠졌는데 팔뚝에서 빠지고 아마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안상구리님 어서 오세요. 네, 안상구리님 오랜만입니다. 네. 봅시다. 제가 할까요? 유튜브 네. 할까요? 볼게요. 네네. 자, 뉴딜 사업이 말만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자, 정말 뉴딜을 해야 되는데 네. 나온 로드맵이 너무 거창해요. 거창만 하죠. 네, 항상. 그래서 네. 소문난 잔치집에 네, 먹을 게 없습니다. 없다. 맞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네, 일단은 우리가 이게 이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5년간 5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전국에 낙후된 지역 500곳을 정비한다는 그런 프로젝트긴 해요. 말은 굉장히 거창한데 50조 5년 동안 50조면 전국을 하기에는 언뜻 보면 큰 돈이지만 네.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 500곳 보도블록만 닦아도 50조 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다 쓴다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너무 거창하죠.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그 50조조차도 낭비만 하고 결실이 안 맺어주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제 구도심을 이제 청년들이 이제 창의적인 이제 이미지를 이제 실현하는 네. 그 뭐 혁신 거점으로 만든다든지 또 이제 청년들의 이제 인큐베이터 공간을 활용하게 해서 네. 구도심 시세의 이제 50% 이하로 이제 임대를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영세 상인들을 주변 시세 80% 네. 이하로 최대 이제 10년 동안 네. 임대를 하게 해준다는 게 저렴하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네. 언뜻 생각해 보기에도 자, 시세 영세 상인 청년들은 그렇다 치고 네. 영세 상인들을 80% 이하로 10년 동안. 네.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자생력을 좀 잃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제가 네. 그 뉴스에서 봤는데 지방에 있는 그 죽은 상권 상가들 그 시장 내에 청년 창업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네. 국가의 보조금 받아가지고 점포를 차렸어요. 네. 근데
시작한 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계신 이제 그 영세 상인분들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청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아, 뭐가 좀 되겠구나. 굉장히 기대감이 컸대요. 네. 그런데 불과 3, 4개월 만에, 네, 금방 네. 없어지죠. 아니, 그냥, 수익이 나야 말이죠. 예, 바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지출이 됐고, 네. 이 청년들은 창업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생도 해보고, 그럼요. 바닥에서 한번 자기가 망해보고, 또 일어나보고, 또 이렇게 해봐야지 이게 되는 거지, 무조건 어떤 보조금을 준다거나, 네. 이렇게 사탕발림식의 이런 것들을 줘서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을 키워주는 그런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맞습니다. 그도 네. 그렇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보조금이라고 해봤자 코딱지만큼인데 네. 아니, 어떻게 그래서 보조금을 지금 맞습니다. 지금 아니, 이제 우리가 죄송해요 코딱지 영세 상인들을 80% 네. 해주는 거는 네. 그거는 좋은데 10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5년 동안만 한 직업에 종사를 하면 성공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노하우가 생기죠. 10년 동안 아니면 5년이 지나도록 성공을 못할 사업이면 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이제 더 이상 지원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애시당초에 접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좀 그런데 청년 이제 건축가 스타트업이라고 또 있어요. 아, 네. 또 이제 그 정책 중에 우리 굉장히 좋아요. 공간을 지원해주고 사업을 지원해주고 금융을 지원해준대요. 네. 그래서 공간은 이제 그 도시재생 플랫폼 내 창업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거 거기까지 좋죠. 네. 돈들이 없으니까 사업 지원은 터 세로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노후 건축물을 이제 개량 사업하는데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준대요. 네. 그런데 금융 지원인데 주택 도시기금 융자를 해주신대 특례 보증을 해주고 네. 그래서 사업화 비용을 네. 최대 네. 500만 원. 아, 5억이 아니라? 그래요. 아니 지금 500만 원 그럼 가지고 어디다 쓰는 네. 물건인데 그렇죠. 아니 거기 잘 나가다가 아. 이 거창하게 주택 네. 도시기금을 융자를 해주고 네. 특례 보증을 해준다고 하면서 네. 최대한 사업 비용을 500만 원. 사업비용 500만 원. 아하, 거기서 제가 이게- 보기에는 책상 몇 개 사고 컴퓨터 몇 대 드리고 뭐 에어컨 설치하는 없을 돈인데 없어요. 예. 그럼 뭘로 사업하나? 몇 개까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한 개, 뭐 두 개 이렇게 그렇죠. 하면 끝날 건데. 네. 아이고, 그래서 참 아니, 잘 나가다가 지금 그래서 이 우리 옷- 윤윤재로님 네.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띠리리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색에 맞는 네. 그 정책 이런 거 말고 네. 제대로 좀 했으면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네. 엄청 막 중요하다고 막 네. 생각해서 했더니 결국은 이제 그렇긴 한데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구도심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은 신도시로 빠지고 네. 그러니까 40대, 50대, 이제 40대는 어마어마하게 젊은 거예요. 맞아요. 네, 50대, 60대. 청년이요. 네. 이게 애기죠, 깐단애기. 네, 네. 60대도 그냥 청년이라고 하는데. 젊어요. 근데 막 그런 80대 이상. 분들만 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도 없고 이러니까 자꾸 노화되고 빈집들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구도심을 이제 다시 이제 재생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네. 지금 고령화가 다 되면서 저성장의 늪에 다 빠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걸 이제 어느 나라가 빨리빨리 해서 재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도 그런 선진국의 네. 사례를 들어서 이제 좀 해보려고 네, 네. 하는 건데 네. 아니 갑자기 이래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자, 윤윤재로님, 저도 대학 시절 청년 지원금 받았었는데, 네. 200만원 10번에 나눠서. 아, 야 찌금찌금? 그렇죠. 심하다. 그것도 10번에 나눠주면서 얼마나 또 서류는 많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네. 네. 사업하다가 이제 지쳐서 진짜 쓰러져 버렸네. 못해 먹겠네, 이 소리 딱 나올 네. 정도로. 아니, 뭘 그냥 2천만 원 한꺼번에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뭐 지원금도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네. 그렇죠. 완전히 생색내기용. 근데 그 지원금인데. 지원금은 그렇게 주고 나중에 또 갚아야 되나? 시골 동네 청년 모임 막내가 보통 60에 60대도 별로 없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그럼 뉴딜 했을 때 네. 그 지역이 지금 거의 다
서울보다는 지방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지방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낙후돼 있고 그렇게 노후돼 있는 대로 방치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방에서도 수도권에 포함된 데는 자력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럼 자력도 없는 동네가 문제인데 그럼 자력이 왜 없느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죠. 지금 좀 웬만한 시급은 네. 괜찮아요. 군. 네. 군 단위가 거의 뭐 5집에 한 2집은 그냥 폐허예요. 네. 맞아요. 사람이 없는데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2015년도쯤에 그때쯤 통계 내신 건데 네. 이미 빈집이 100만 채를 넘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일본이 우리가 한 7, 8년 전에 갔었나요? 그때 우리가 조사를 했었잖아요. 네. 공실률이 25%였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우리가 100만 채가 넘었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구도심들, 네. 더군다나 지방은 이미 이제 고령화로 이미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 점점 이제 돌아가신다든지 이러면은 떠나죠. 그곳을 이제 메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도심으로 네. 떠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죠. 연세가 드셔서 네. 비울 원래도 수밖에 이제,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거기를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는데 또 더군다나 올 하반기에는 도시재생법을 개정을 해서 네.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도시 재생법을 개정을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행정 절차 같은 거, 행정법 그렇죠. 이런 거를 맞아요. 지금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지 도시재생법을 그럼 좋게 만들 거냐 이게 쓸데없이 너무 세분화시켜 놔가지고요 뭘 어떻게 개정을 해도 본인들도 몰라 그렇죠. 심지어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현실적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근데 벌써부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뭐 돈이 몰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 지역은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또 단서 조항이 갈기를 자 그러면은 수도권에 좀 집가가 움직일 만한 데는 빼겠다 그래요. 아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방 그 도시가 소멸 위기에 있다고 이렇게 이제 기사에 나오잖아요. 30년 내에 전체 시군구의 뭐 37%가 소멸될 위기가 놓여 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황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약간 그렇게 좀 활성화된 데는 뺀다고 하면 저기 지방 거기까지 가서 예산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일단 교통이 안 맞아줘. 그렇죠. 심지어 기반 산업이 없는데 어떻게? 네, 그러면 거기 가서 떨렁 우리 청년 이런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뭐라 그럴까 약간 고립된 곳에 그걸 개발하는 청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어야 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산업단지든 아니면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네. 무슨 산업이 좀 집약돼 있는 데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뭘 하더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수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기사 보니까 미국 시애틀에 아마존 캠퍼스라는 데 있는데 여기도 구도심을 재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을 뒀던 게 대중교통의 접근성. 그러면은 위치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도심 재생을 대중교통성이 좋은 곳을 제외한 조금 더 먼 낙후된 지역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업성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에서 어떤 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해외 사례 글로벌 이제 국가들의 그 선진국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데 벤치마킹을 할 때 좀 제대로 벤치마킹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정책을 쓸 때, 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그 생각에 그 틀에 이제 너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또 부동산이 또 가격이 오를까봐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프리미엄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그쪽에서 다 놓치는데 그럼 여기다 분산시킨다고 그쪽이 더 잘 되느냐? 이게 좀 분산시켜서 잘 안 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 정책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좀 너무 어느 부분에는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개발을 해서 구도심을 재생을 시켜서 이제 청년들을 가게 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고 거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캐파는 되는 곳에
이 구도심을 재생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우리 화감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동산 우리나라는 지금 이 투기 네. 여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자꾸 아주 중심되는 네. 예, 중심지방만. 그거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 숲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막 풀한 포기를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네. 자꾸 이런 정책들을 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가 있을 때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네, 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옛날에 앞두고. 항상 그 지자체장들이 네. 무슨 혁신도시니 네. 기업도시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타이틀은 그럴 네, 때예요. 일단은 이제 지금 다 죽어가니까 내가 여기서 시장이 되면 기업도시를 해서 혁신도시를 해서 네. 일자리 창출을 하고 여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찍어줘요. 근데 이제 이 돈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금이 없어요. 없죠. 그 중앙에서 이제 한두 푼이에요.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네. 중앙도 자기 하기 바쁜데 네. 그 지방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 하면 기획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기획부동산들이 그게 사실이니까 네. 그 어마어마한 계획은 사실이에요, 계획은. 그 타이틀이 엄청 결과가 없을 수 멋지잖아요. 있는데 계획은 그래서 사실이에요. 그냥 PPT를 하면서 아주 네. 막 거창하게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네. 사실이니까 미래에 그냥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네. 그거를 막 우리 새만금 어떻게 됐나요? 새만금은 됐죠. 네. 새만금은 내일만큼 활성화가 됐어요. 네, 거기는 처음부터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예 그 땅을 분할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그렇게 된 거였는데 다른 곳들은 그 새만금은 특별법에서 그건 딱 아니, 삽을 이제 떴었어요. 새만금 네. 말고 그 새만금 사업 때문에 그 주변의 땅들도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활성화되면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땅값이 되고 막 폭등한다 있었는데 그러면서 기획부동산인들이 많이 네. 팔았죠. 그래서 네. 이제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들은 계획은 있었지만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땅에 그냥 막 사들여가지고 그냥 팔지만 하잖아요. 그래서 분할을. 그렇게 개발계획 발표하면서 땅값만 폭등했죠. 그렇죠. 결론은. 그러니까 네. 그 땅만. 네.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가지고 막 50만 50만 원. 원씩 팔아 평생 못 팔지, 먹었는데 금액은. 네. 네, 그래서 20년이 흐른 다음에도 그 50만 원 영원히 안 될 수 있게. 이제 그걸 이제 잘못. 네. 왜냐면 계획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네. 거는 그 20년 동안 이제 50만 원 되더라도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절대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안 사요. 일단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이제 공실이 지방 변두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도시에도 많아요. 인천시 같은 경우도 네. 예, 그 어느 지역은 공업 도시였었는데 공업이 쇠퇴하고 하고 이제 계속 너무 낡으니까 네.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재개발을 하면은 이제 어차피 비어질 거지만 이제 없어 거기에 너무 열악하고 하니까 그런데 아예 그냥 거의 폐허처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가까운 떠나고 도시는. 일자리가 없으면 네. 그 도시는 그냥 폐허가 되는 게 맞거든요. 네, 맞아요. 어쩔 수가 없죠.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있어야 돼. 저희가 그 지난주에 네. 월전십 대동여지도 이제 3주차 강의를 하면서 네. 지난주에 또 이제 1교시가 강남권이 네. 포함이 됐었는데 네. 중요한 게 이제 아까 그 국회의원들 이제 공약 얘기했는데 네.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구역에서도 네. 또 그 추진위를 또 뽑아가지고요. 네. 지방선거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의 네. 공약, 서울시장의 공약까지 제안을 한다라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정도. 근데 사실은 그게 국민들이 정말로 그렇게 별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국민이 필요한 거 국민이 아는데 네. 그런 정치인들한테 그거를 제시를 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강남은 네. 정말 정치인을 부릴 줄 안다. 네, 맞아요. 추진위원회를 위원장을 뽑는데 네. 플래카드가 난 저기 지방선거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국회의원 뭐 기호 1번 파워가 이렇게 아니에요, 파워가. 국회의원 뽑는 건 줄 알았더니 네. 추진위원장을 뽑는 거예요. 저번 주. 심지어 강남구청장 전직 네. 네. 네, 그분이 추진위원장이시던데요. 네. 일단은
그 파워가 다르더라고요. 프로필이 그렇죠. 네. 편이네요.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실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소유권자들이 네. 거의 정재계 그럼요. 예, 전직 이름- 장차관들도 예, 많아요. 전직 대통령도 있어요. 나서지만 안 네. 나서 네. 그렇지. 최순실도 거기 살았는데 걔는 좀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정재계 높으신 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어쨌든 돈 있고 그만큼 파워 이제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살고 좀-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좀 많이 그래도 그러니까 2017년도 8월 2일에 네. 파리 대책 발표하면서 야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하는데 그럼 그 뉴딜 사업은 일단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아예 없다라고 해갖고 넘어갔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올 상반기에 나온 거예요. 네. 올 상반기에 나왔는데 뭐 역시나 당연히 네. 서울 같은 데는 뭐 뉴딜을 한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난리기는 한데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지방권까지 좀 네. 가능성이 있는 데를 좀 건드려서 그쪽으로 제대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나눠주기식 정책도 그렇죠. 아니고 잘못하면 네. 세는 수가 있죠. 예산만 세죠. 네, 예. 밑 빠진 독에 이제 물붓기 있을 수도 수색 있고. 맞추기 네. 정책. 네. 결론은 이제 그 지역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주변 시세의 80%는 보조를 해준다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몰려가요. 그럼 집주인 또 땅을 또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상가들을 일단 샀는데 해보니 1, 2년 만에 또 다 빠져나가요. 그럼 이 사람들 네. 수익률이 안 맞아요. 네. 결론은 또 이제 부동산 경기만 네. 그쪽에만 그렇죠. 과열시켜 놓은 그런 과열 잠깐 과열됐다가 그걸 치고 빠지는 사람만 이제 좋죠. 돈을 벌고 나오고 결국에는 현지에 계신 분들이 또 피해자가 될 것 유지가 같아요. 안 되면 네. 그렇죠. 결론은 또 그럴 것 같아요. 원주민들이나 맞아요. 아니면 네. 이제 막차를 타신 분들이 네. 그렇죠. 손해를 볼 것 그러니까 같아서 일시적 수요를 위한 그런 정책일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강남에 이제 네. 마지막 남은 판자촌이라 해서 구룡마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그런 얘기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개포동 이렇게 이제 그 개포동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 이제 그 새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리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그 구룡마을로 그냥 가서 그냥 대충 집을 판자촌처럼 지어서 네.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지 않습니까? 거기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 비닐하우스 짓고 사는 이런 갈 곳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은 네.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벤츠 끌고 오시는 어떤 분들이 그 500만 원이나 이 점유권을 사요. 1000만 원 주고. 그래서 그거 갖고 당장 급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그걸 그냥 파는 거예요. 500만 원, 1000만 원에. 네. 근데 그게 요거는 이제 다 실질적으로 1900년대 이제 후반기 IMF 그 직전에 저희 아는 분이 네. 500만 원짜리 이제 물딱지를 사서 들어갔었어요. 네. 말 그대로 근데 물딱지. 말 그대로 물딱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허가촌에 정착하고 있다가 300에도 팔고 500에도 팔고 이제 팔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네. 이 사람들에도 될 줄 알고 500만 원 주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근데 3년이 기다리고 4년이 기다려도 안 돼. 그게 안 되죠. 근데 이제 지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잊어버렸었는데 2010년도에 저희 사무실 바로 옆집에 계신 모 여사님께서 구룡마을에 물딱지를 사러 가신다 그래서 얼마에 사시게요? 했더니 5천만 원. 그래서 많이 올랐네. 10년 만에 그래도 10배 이 올랐네. 10배는 올랐는데 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거 안 될 텐데요 라고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점유권이니까 네. 거기에 또 살고 있는지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벤츠 타고 가서 출퇴근해야 돼? 출퇴근합니다. 일단- 이따가 공무원이 퇴근하면 아. 벤츠 타고 퇴근을 합니다. 벤츠는 저 멀리에다 세워놔야겠다. 그렇죠, 멀리. 근데 이제 2010년도에 그 물딱지 5천만 원에 사러 가신다는 말 네. 그대로 물딱지잖아요. 이제 될지 안 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물딱지라고 아. 하는데 네. 사러 가신 분의 그때 당시 자산이 네.